충격적인 현상이 일본 학교를 휩쓸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는 일본 10대들의 특별한 메시지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 새로운 트렌드를 모르면 대화에서 소외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세의 문화소통 전문가, 쿠로간의 소타예요. 제 이름이 특이하다고들 하시는데, 어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이란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마치 예언처럼 제 삶의 방향을 결정지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한때 한국어 수업을 가르쳤고, 지금은 도쿄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언어의 바닷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그 미묘한 순간들을 포착하는 일은 제게 무한한 매력으로 다가오죠. 제 일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지만 때때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이 과연 일본에서 의미가 있는 일일까 하는 의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기도 했어요. 주변에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일본어와 전통만으로 일상생활에 충분하다고 믿는 분들도 많았고, 그들의 시선은 때로 저를 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쿄의 바쁜 학교 생활을 준비했어요. 매일 아침 차분히 마시는 따뜻한 녹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을 지켜왔죠. 오늘도 여전히 바쁜 하루 속 수업이 끝나고 마지막 종소리가 교정에 울려 퍼지고 교실을 나서던 그때 뜻밖의 일이 마치 운명처럼 제 앞에 펼쳐졌어요. 15살인 이누에 하루카라는 학생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던 하루카가 오늘은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듯한 반짝이는 눈빛과 활짝 웃는 얼굴로 다가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제게 내밀며 쿠로간의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꼭 보셔야 해요. 라고 에너지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한글로 쓰인 메시지들이 형형색색으로 가득했는데 글자들은 일본어 문장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두 세계가 만나 만들어낸 아름다운 모자이크 같았죠. 제 심장은 놀라움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요즘 K-팝과 한국 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로 한국 문화가 일본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었지만 하루카 같은 평범한 학생들이 일상적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한글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제 상상 속에서도 그려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마음속 오랫동안 심어온 작은 씨앗이 어느 순간 꽃을 피운 것 같은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글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누가 알려줬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죠. 하루카의 눈빛은 빛나며 한글이 정말 빠르고 쓰기 쉬워서요. 선생님. 처음엔 선생님 수업에서 배운 것들이 궁금해서 더 찾아봤는데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저희 친구들이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메시지가 멋지고 색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비밀 코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서 어른들이 못 알아봐요. 라고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에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학생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하루카의 말에 저는 설렘, 그리고 감동이 뒤섞인 감정의 파도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어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그저 학문적 대상으로만 여겼던 한국어가 살아 숨쉬며 사람들 사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뜻밖의 방식으로 서로를 연결해 줄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 놀라운 발견을 더 깊이 탐구해 보기로 말이죠. 하루카와 복도 한쪽으로 자리를 옮겨 그녀의 친구들이 어떻게 한글을 접하게 되었고 왜 다른 문자가 아닌 한글을 선택했는지, 그들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학생과 교사라는 경계가 무너지고 그저 호기심 많은 두 사람의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하루카의 발견에 관한 소식은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마치 봄바람에 벚꽃이 흩날리듯 이야기가 교정 곳곳에 전해졌죠.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 사이의 작은 이야기였지만 곧 학교 전체가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곳곳에서 한글 코딩이라는 단어가 들려왔고 심지어 교무실에서도 이 주제가 자연스럽게 대화에 오르내렸어요. 저는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한글 사용을 선호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학생들이 교정을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머릿속은 온갖 의문으로 가득 찼어요. 이것이 단순한 유행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 저는 대학 시절 처음 한국어를 배웠던 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K-팝에 푹 빠져 있었어요. 화려한 춤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매료되어 와세다 대학교의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죠.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의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설계된 한글의 아름다움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각 글자가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모양 자체로 알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놀라웠죠. 일본어의 복잡한 문자 체계와 달리 한글은 배우기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저는 한글이 가진 매력에 푹 빠져 밤늦게까지 한글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던 저는 좀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언어 연구를 사랑하는 젊은 대학 연구원인 후지모토 아키라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유명한 IT 기획자 고바야시 유키를 초대했습니다. 세 명이 모여 앉은 카페의 창가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디지털 트렌드를 한글 코딩이라고 명명하고 탐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소타 씨,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네요. 제 대학 동생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키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유키는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죠. 이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것 같아요. 효율성 측면에서도 살펴볼 가치가 있어요. 일본어 입력 시스템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모두 사용해야 하고 동음이어도 많아서 정확한 한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반면 한글은 입력 방식이 훨씬 직관적이고 간단해요. 우리는 학생들 사이에서 오가는 메시지를 수집하고 직접 학생들과 대화하며 심지어 학교 도서관에서 타이핑 속도를 비교하는 실험까지 설정했어요. 일주일간의 연구 끝에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로 타이핑하는 것이 전통적인 일본어 문자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우리의 실험 중 하나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0명의 학생들에게 같은 문장을 일본어와 한글로 각각 타이핑하도록 했죠. 결과는 한글이 평균 30%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화면 너머로 그들의 손가락이 한글 자판 위를 춤추듯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키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했어요.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이에요. 특히 스마트폰 같은 작은 화면에서는 더욱 그렇죠. 젊은 세대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효율성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키라는 메모를 하며 덧붙였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문화적 신선함도 한몫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한글은 일종의 쿨한 코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들만의 비밀 언어처럼요. 저는 이 두 관점 모두에 동의했습니다. 한글이 가진 실용적 이점과 문화적 매력 두 가지가 모두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일본 문화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토 노리 교수님처럼 전통적인 언어학자들은 이 트렌드가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한글이 일본어만큼 적절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죠. 사토 교수님은 교직원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 고유의 언어 대신 외국의 문자를 선호한다니 매우 우려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우리 문자 체계는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의 우려를 이해했습니다. 일본의 문자 체계는 수세기 동안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문화는 항상 변화하고 진화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과거에도 중국으로부터 한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적응시켰지요. 어쩌면 이것도 그런 문화적 적응의 한 형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학교에서 작은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그곳에서 우리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놀랍게도 사토 교수님도 참석하셨어요. 발표가 끝난 후 그는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쿠로가네 선생님, 솔직히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연구 결과를 보니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언어의 진화 과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학생들이 일본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언어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한다는 것이군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학생들은 일본어와 한글을 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목적에 따라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배타적인 선택이 아니라 도구의 다양화였습니다. 서서히 의견이 바뀌기 시작했고 심지어 의심 많던 사람들도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학교 복도를 걸으며 저는 이제 더 많은 교사들이 한글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몇은 심지어 기초적인 한글을 배우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어느 오후 영어 교사인 야마다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쿠로가네 선생님, 저도 한글 기초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제 학생들이 수업 중에 메모를 한글로 주고받는 것을 봤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수업 내용을 더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였더군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타의 여정은 그를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풍부한 전통, 역사, 그리고 현대적 혁신에 대해서도 배웠죠. 소타는 한국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주는 완전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도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 그리고 동시에 고즈넉한 고궁과 사찰이 공존하는 모습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들었지만 한국인 친구들의 따뜻한 환대와 도움으로 그는 점차 적응해 갔어요. 한국에 머물던 동안 그는 번화한 시장을 방문하고 전통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심지어 아름다운 전통 의상인 한복도 입어보았어요. 그는 한국이 현대 기술과 역사 및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일은 봄날, 한국인 친구 민수와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눈이 막 녹기 시작한 궁궐 안뜰에서 그들은 한복을 입은 채 천천히 걸으며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수는 각 건물과 그 의미에 대해 소타에게 설명해 주었고, 소타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우리 궁궐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모든 것에 의미가 담겨 있어. 민수가 말했어요. 기둥의 색부터 위치, 지붕의 곡선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철학과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지.
소타는 일본의 전통 건축과 비교하며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두 문화 모두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미묘하게 달랐어요. 그 경험은 소타에게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단순히 차이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점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에 머물면서 소타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문화에 매료되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해주는 그 따뜻함은 소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소타가 이러한 기억들을 더 많이 떠올릴수록 그는 한국이 개인적으로 그에게 제공했던 것들을 더욱 감사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도쿄로 돌아온 소타는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를 조직했어요. 그와 그의 친구들이 한국어, 문화, 그리고 한글 사용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였죠. 그들은 학생들, 교사들, 심지어 몇몇 지역 주민들도 초대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 서예, 한글 타이핑 시연, 한국 역사와 대중문화에 관한 재미있는 게임과 같은 흥미로운 활동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새로운 것을 배웠고 분위기는 미소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5월의 어느 토요일, 학교 강당은 설렘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붐볐어요. 소타는 무대 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며 살짝 긴장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빠른 심장 박동과 함께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소타 선생님, 벌써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하루카가 흥분된 목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행사의 학생 도우미 중 한 명이었죠. 심지어 사토 교수님도 오셨어요. 소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하루카. 이제 시작해볼까? 무대에 올라선 소타는 밝은 조명 아래서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들과 처음 보는 얼굴들이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글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소타는 목소리에 따뜻함을 담아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왜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이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저와 제 동료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소타는 자신이 서울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그가 찍었던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 가옥들, 활기 넘치는 명동의 거리, 웅장한 경복궁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소타가 회상했어요. 하지만 곧 저는 한국이 전통과 현대가 얼마나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시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자신이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방문했던 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화면에는 푸른색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소타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관중들 사이에서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제가 좀 어색해 보이죠? 소타도 함께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은 저에게 문화가 얼마나 깊이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복을 입는 단순한 행동을 통해 저는 수백 년의 역사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으로 소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웠던 이야기, 처음으로 매운 떡볶이에 도전했던 순간, 그리고 한국 할머니께 비빔밥 만드는 비법을 배웠던 추억까지. 그의 이야기는 마치 맛과 향기로 가득 찬 여행으로 모두를 안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물론 언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겠죠. 소타가 계속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창제한 문자입니다. 그 철학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라는 점이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특히 큰 가치를 갖습니다.
그는 한글의 구조와 원리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모음과 자음이 어떻게 결합하여 음절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적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러한 효율성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강조했어요. 저희 학생들은 단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타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도구가 그들의 소통을 더 쉽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채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일본 문화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표현 방식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강당은 여러 부스로 변신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후지모토 아키라가 한글 서예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붓을 들고 조심스럽게 첫 한글 글자를 써보며 즐거워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고바야시 유키가 한글 타이핑의 효율성을 시연하고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줄을 서서 직접 시도해보기를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인기 있던 부스 중 하나는 디지털 언어 혁신 코너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학생들이 한글을 사용하여 만든 다양한 디지털 프로젝트들이 전시되었어요. 한글로 된 이모티콘, 메시지 템플릿, 심지어는 간단한 게임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젊은이들의 창의성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가장 인기 있던 부스는 아마도 한국 음식 시식 코너였을 거예요. 소타는 직접 준비한 김밥과 떡볶이를 나누어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님조차 조심스럽게 떡볶이를 맛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맛있군요. 쿠로가네 선생님, 그가 인정했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역시 직접 경험하는 것만 한 게 없네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하루카와 그녀의 친구들이 준비한 특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글로 된 한국 노래를 불렀어요. 비록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열정과 기쁨은 모든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아리랑의 마지막 소절이 강당에 울려 퍼질 때 많은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공연이 끝난 후 소타는 무대 뒤에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노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하루카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한국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K-팝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한글로 된 가사를 읽는 법을 배우니 노래 부르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지원을 받아 소타와 그의 팀은 한일 달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언어와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의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본과 한국의 학생들이 채팅하고 취미를 공유하며 서로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죠. 처음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 서로 다른 국가의 학생들을 연결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소타와 고바야시 유키는 이러한 도전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국의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한 곳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메일과 화상통화로 시작했지만 곧 양측 모두 이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때 주저했던 젊은 학생들이 이제는 자랑스럽게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들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노래, 그리고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또한 기술과 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도 교환했습니다. 플랫폼은 친근한 메시지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심지어 기업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바야시 유키는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시스템을 개선했고 지역 기업들은 일본어와 한국어로 모두 소통할 수 있는 직원들을 두는 것에 이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장벽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왔습니다. 소통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소타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일 다리 프로젝트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한때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의심했던 사람들조차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어느 맑은 날, 소타는 학교 옥상에서 한일 다리 프로젝트의 첫 번째 화상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와 연결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준비됐나요? 소타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하루카를 비롯한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한국 학생들의 밝은 얼굴들이 나타났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하루카가 용기를 내어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누의 하루카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그녀의 한국어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진심 어린 노력에 한국 학생들이 환하게 웃으며 화답했어요. 안녕하세요, 하루카 씨. 저는 김민준이에요.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 학생이 일본어로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은 웃음과 약간의 실수, 그리고 많은 호기심으로 가득 찬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학생들은 서로의 학교 생활, 좋아하는 음악, 게임,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때때로 있었지만 그들의 열정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모든 어려움을 넘어섰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학생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했어요. 하루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걱정했는데 그쪽 학생들도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서 서로 도울 수 있었어요. 다른 학생, 타나카 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저희가 쓰는 한글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들도 우리처럼 메시지를 보낼 때 가끔 다른 문자를 섞어서 쓴다고 했어요. 재미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성공적인 만남 이후 한일 다리 프로젝트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월간 화상 회의는 주간 회의로 바뀌었고 학생들은 소셜미디어 그룹을 만들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숙제를 도와주고 언어 교환을 하며 심지어 공동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함께 만든 이중 언어 디지털 매거진이었습니다. 이 온라인 잡지에는 한국과 일본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 양국 젊은이들의 트렌드, 그리고 미래 협력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이 매거진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었고, 이것은 다른 학교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 달 후, 고바야시 유키가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소타를 찾아왔습니다. 쿠로가네 선생님, 이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훨씬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에 벌써 5개 이상의 학교가 참여 신청을 했어요. 심지어 몇몇 지역 기업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타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유키의 말을 들었어요. 정말요? 어떤 기업들인가요? 주로 IT 회사와 관광 관련 기업들이에요. 그들은 한국과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양쪽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해요. 저희 플랫폼이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 소식은 프로젝트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소타와 그의 팀은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비즈니스 용어, 문화적 차이, 그리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중점을 둔 특별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가 확장됨에 따라 더 많은 자원과 지원이 필요했어요. 소타는 학교 관리자들과 지역 교육당국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입증되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의 교육기관에서도 협력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소타는 여전히 몇 가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한국 문화에 쏟는 것을 걱정했고, 일부 동료 교사들은 이것이 기존 교육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소타는 인내심을 갖고 그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며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될 무렵 한일 다리 프로젝트는 지역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청소년들이 이끄는 국제문화 교류, 비즈니스 세계에 영감을 주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하루카와 그녀의 한국 친구 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과 그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중 언어 앱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이 기사는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소타는 여러 교육 컨퍼런스와 포럼에 초청되어 그들의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다른 교육자들에게 문화 교류의 중요성과 디지털 도구를 통한 언어 학습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학생들이 실제로 소통할 대상이 있을 때 언어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소타가 한 컨퍼런스에서 설명했습니다. 교과서 속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언어가 살아 숨쉬기 시작하는 거요. 그의 열정적인 연설은 많은 교육자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몇몇은 자신들의 학교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타의 아이디어는 이제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학년이 끝날 무렵 태도의 변화는 분명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서의 놀라운 발견으로 시작된 것이 두 개의 풍요롭고 오래된 문화를 하나로 모으는 움직임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때 한국에 대해 약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쿠로간의 소타는 이제 한국어와 문화의 경이로움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의 눈을 열어주었고, 그의 노력은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로부터 배우는 것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었습니다. 프로젝트의 확장은 이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정규 교과 과정의 일부가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했어요. 한국의 파트너 학교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진행되었고, 심지어 학생 교환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었습니다. 하루카와 같은 학생들은 이 새로운 소통 방식의 대사가 되었어요. 그들은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단지 더 빠르게 타이핑하는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갖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임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비판적이었던 사토 노리 교수조차 이제는 일본과 한국 전통의 가장 좋은 부분들을 혼합하는 이 점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소타의 노력과 한일 다리 프로젝트의 성공은 도쿄 전역과 심지어 일본의 다른 지역의 많은 학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한글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격려했어요. 정부는 이 성장하는 추세를 알아채고 문화 교류와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기업들도 동참하여 직원들에게 빠르고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한글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벤트와 워크숍을 조직했어요. 그러나 모든 변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발전에도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전통적인 일본 문화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다른 이들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타와 그의 팀은 이러한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들의 프로그램이 일본 문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어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타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계화된 사회에서 고립될 수 없습니다. 다른 문화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더 많은 지지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타는 이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경계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문화 소통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그의 여정과 깨달음을 다른 교육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학교에서는 특별한 축하 행사가 열렸고 사토 교수가 축사를 맡았습니다. 몇 개월 전, 저는 이 프로젝트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가 진솔하게 말했어요. 한글이 우리 문화에 어떤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그 열쇠를 찾아낸 거예요. 행사 후 소타는 학교 정원에서 혼자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몇 개월 전 하루카가 그에게 보여주었던 한글 메시지를 떠올렸어요. 그 작은 순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하루카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계세요? 소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처음 내가 그 한글 메시지를 보여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루카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희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거예요. 소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하루카. 이건 너희 젊은이들의 공로야. 너희가 경계를 넘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하루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다음 학기에는 뭘 할 계획이세요? 저희는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소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들려줘. 우리의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으니까. 프로젝트의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저항에 직면했고, 때로는 자신의 신념조차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루카와 같은 학생들의 열정과 사토 교수와 같은 동료들의 변화하는 관점을 통해 그는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타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인생 목적을 예견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 사람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연결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상 문이 열리고 하루카, 사토 교수,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소타를 위한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건 선생님을 위한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하루카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소타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아름답게 제작된 나무 액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한글과 일본어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경계를 넘어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학생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열정, 그리고 이 작은 선물의 의미가 그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어요. 사토 교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쿠로가네 선생님, 저는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저는 당신의 비전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얼마나 옳았는지 깨닫습니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문화에 마음을 열 때 우리 자신의 문화도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소타는 깊이 감동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그 말씀은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날 저녁, 그들은 옥상에서 일본 음식과 한국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다음 학기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끝없이 흘러나왔고 소타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소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정말 놀라운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단어와 문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미래를 향한 달이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일본과 한국의 젊은이들은 함께 걸으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감명 깊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호응은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